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영욱이라고 하고요. 오늘 6회차 멘토 이영욱의 부동산 100분 특강을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잠깐 좀 드릴게요. 저는 랜드프로에서 경매 투자 전문가 스파르타반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경매에도 좀 이렇게 관심 있으신가요? 입찰도 좀 해보셨어요? 그러셨구나. 오케이. 제가 경매 투자 관련돼서 지금 기초반, 기본반, 또 다음 달에 개강할 중급반, 심화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경매를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때문에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풍선 효과로 또 상가나 토지를 또 많이 넘어오시잖아요. 상가에 대한 부분들, 입지나 상권분석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또 공법적으로 토지를 또 입찰을 하시거나 매수를 하려면 공법에 대한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뭐 매수를 하든 또는 일반 경매 시장에서 낙찰을 받든 간에 낙찰 받는 순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취득세 내야 되고, 또 보유하고 자기가 실거주가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계속 임대차를 맞춰야 되니까 거기서 또 따라오는 또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또 반영이 되게 되고, 또 내가 적정한 타이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매각 하려고 할 때 매각 차익에 대해서 또 한 번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양도소득세. 지금 다주택자하고 제일 많이 이제 크게 반영될 게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들이고, 요것도 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기별로 조금씩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물건에 대한 속성에 따라 또 달라져요. 굉장히 복잡하게 디테일하게 진행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온라인 수강생분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전문 세무사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입장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체계를 밟아왔고, 제가 중개사를 취득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올해 제일 피크죠. 네, 피크.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을 잡는 차원에서 오늘 좀 수업을 좀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이 세법 또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더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희 랜드프로에도 김민석 교수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그분 수업이 있으니까 그분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좀 이따가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또 다주택자 관련된 채널이 있어요. 예, 거기 콜센터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하고, 오늘은 실전으로 개념을 잡고 한번 계산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중개법인하고 일반 금융회사들, 투자자문회사에서 지금 경매 및 부동산 자산관리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강의도 좀 하고 있고, 좀 전에도 여기 건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그거 마치고 바로 왔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이 지금 6회차 세금 내용을 할 거고, 자,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혹시 투자를 좀 병행하신 분 계세요? 투자 병행하신 분? 안 가시고, 일단 계속 이제 보고 계셨죠? 지금 어떤 시기인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할 때,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죠? 이제 2월 달인데, 작년 한 해 동안의 시장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졌었고, 올해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투자를 하시든, 또는 이제 혹시라도 공인중개사 분께서 현업을 하신다면, 그분들은 자산관리 및 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또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올해 시장을 한번 보면서 이 세금과도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자 라는 면모에서 좀 만들었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한번 저녁 시간이지만 한번 두뇌를 한번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2018년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지역이 있어요. 어디가 될 수 있겠죠? 뭐 송파가 될 수도 있고, 독산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강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을 정하실 거예요. 아파트가 일단은 제일 많이 있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고 있는 어떤 시세 차익이라든지 또는 임대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일단 기본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같이 세금이랑 한번 엮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일단 우리 매매 시장에서 바라보겠지만, 일단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경매 얘기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시세가 4억 5천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볼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시 평균 아파트 평균 가격 말고 중위 가격이 7억 원에 돌입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4억 5천 정도에 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법원 경매로 나오게 되면 현 시세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감정을 하게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시세하고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4억 3천에 감정이 된 물건인데, 이 물건이 한번 유찰이 돼서 낙찰가가 4억이다. 그럼 이 4억이라는 금액이 경매에서는 취득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4억 5천에 매입을 했다면 4억 5천이 취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거래 금액에 따라서 매기게 되니까 여기서는 4억 5천이고 만약에 이게 85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리고 6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취득세가 몇 프로 부과되죠? 그렇죠. 1.1%가 부과가 되죠. 그렇죠? 부과가 되는데 여기서도 1.2%니까 일단 취득세가 지금 줄어들죠. 경매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요 4억 5천 정도에 되는 이 아파트를 내가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용도인데 시장에서 보는 보증금과 월세 구조가 2억에 100만 원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이 투자를 위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시세 차익이 있을 거고 투자의 목적으로 또 하나는 임대 수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 요 일반적인 시장가에 대한 시세가 아닌 경매로 해서 받았다는 낙찰가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떤 분이 지금 4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4억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부과되는 거는 취득세겠죠. 여기서 부과가 되고 그런데 그 세금이 뭐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취득세도 뭐 오피스텔 다르고 주거용 물건 주택에 따라 다르지만 이 세금이 올라간다고 투자를 안 하나요? 아니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차익률이나 또는 수익률이 부과하게 되는 이 세금보다 크니까 세금 내는 거잖아요. 지금 양도 차익이 없는데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또 두 개를 동시에 팔았어, 같은 연도에. 그래도 상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익률과 수익률이 다 세금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들을 하시는 건데 이 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투자안을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시세 차익이 지금 4억에 지금 취득을 해서 내가 5년 뒤라고 지금 예정을 들었어요. 2018년에서 2023년까지 5년. 그렇죠? 5년 보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요 취득할 때 4억이 했고 지금 보증금을 2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2억 들어갔죠. 그러면 시세 차익률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자, 2억이 들어갔고 지금 월세가 지금 다달이 얼마 나오죠? 100만 원 나오죠. 그럼 연 얼마 나오는 거예요? 1200만 원 나오죠. 1200만 원 나오고 여기에 100을 해주면 이게 곧 수익률이죠. 몇 프로예요? 암산 되시나요 혹시? 몇 프로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6%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 그죠? 6% 정도.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거 잘못 썼어요. 여기가 임대 수익이고 여기가 시세 차익이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익률이 10%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요 물건은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은 아니죠. 나의 목표 수익률은 10%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레버리지라고 했을 때 지금 전세 레버리지는 썼지만 대출 레버리지는 안 썼죠. 그렇죠? 대출을 끼고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 여기서는 당연히 뭐를 빼줘야겠죠. 이자가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수익률이 조정이 돼요. 그래서 물건 파악을 할 때 하고 시세 차익도 한번 볼게요. 지금 4억에 낙찰받고 2억의 보증금이 들어왔으니까 자기 보증금은 여전히 2억인데 지금 5년 동안에 얼마가 오른 거예요? 낙찰가 대비했을 때 1억이 올랐죠. 예, 1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또 100%를 해주면 얼마예요? 여기선? 몇 프로? 50%죠. 그런데 이 50%는 1년에 생긴 차익이 아니죠. 5년에 생긴 거죠. 그럼 환산하면 몇 프로예요? 10%. 그러면 지금 같은 조건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놨을 때 임대 수익을 취하면 시세 차익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동시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수익률 6%에 차익률 10%면 합치면 지금 16%가 되죠. 이거랑 이거랑 합치게 되면. 그렇죠. 근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 또는 차익률 총합이 10%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 투자하는 괜찮은 투자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기대를 갖고 투자 물건을 선정을 하고 이제 뭐 좋은 물건들을 좀 서치를 하고 중개사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대를 하고 딱 들어갔더니 나라에서 당신이 투자를 했고 당신이 수익이 있고 차익이 있으니
우리 정부도 같이 살립시다. 세금으로. 그 세금 내는 게 취득세일 거고, 또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재산세, 종부세, 또 선생님 말씀하셨던 임대소득세도 또 이제 부과가 될 거고, 그리고 팔 때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지만 파는 게 그냥 파는 거 말고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서 양도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상속세나 증여세가 있는데, 여기 녹색 부분 요 정도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자. 물론 뭐 부동산 114라든지 여러분들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를 한번 우리가 갖고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에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일단 우리 그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국세가 있고 또 각 지방별로 진행되는 지방세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뭐 양도세 얘기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 글씨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지금 지방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취득 시에 취득세가 있고 보유 시에 재산세,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되면 사이즈가 좀 커지면 종부세, 뭐 속칭 부자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그 외에도 각종 세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도 살짝 언급은 드리겠지만 오늘은 일단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취득세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취득할 때에 세금을 매기는 건데, 그 여기를 이제 하나하나씩 그냥 이번 시간에 그냥 같이 소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주택인데, 이 취득세에 관련돼서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일단 두 가지로 나눠 놓는데, 이 건축물에는 주택인 것과 주택이 아닌 걸로 나눠놔요. 주택인 것과 주택이 아닌 것, 그리고 농지도 농지인 것과 농지 아닌 것.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물에는 주택과 주택 아닌 것, 토지에는 농지와 농지 아닌 것 이렇게 하는데, 기본 잡는 건 주택이죠. 우리가 보통 취득세 얘기하면 다 1.1%, 그 부분은 아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부과되는지 이제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의 기준은 6억이잖아요. 이게 취득한 그 금액 자체지, 이게 지금 공시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경매 같은 거 할 때는 낙찰가로 하게 되니까 빠지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물건이 지금 매매로 6억 5천인데 경매로 5억 5천에 낙찰됐어. 세율이 바뀌죠. 그렇죠. 이런 텀이 있으니까 이제 매수할 때도 이 금액들을 감안을 하고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면적은 이게 뭐 전용 면적인가요? 아니면 공급 면적인가요? 여기 들어가는 전용 면적이에요. 네, 그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용 면적으로 봐야 되니까, 지금 85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전용으로 볼 때는 한 24평, 5평밖에 안 되겠지만 공급 면적 따지면 33평 정도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죠? 근데 막연히 33평 아파트에 있어 하고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 전용이니까. 그래서 기준이 1.1%인데, 이 보통 6억 미치고 85, 즉 33평 미만 이하 정도 되는 금액에서는 1.5%인데, 요게 취득세 1%하고 이 취득세에 따라오는 이런 세금들이 있어요. 부가세들이. 그래서 요게 지방교육세가 요거의 10%씩, 1%일 때는 0.1%, 2%일 때는 0.2%, 요거의 10%씩이죠. 이렇게 6억, 9억, 또 9억 초과 이렇게 바뀌고, 여기 들어가는 농특세는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비과세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물건을 취득을 했는데 85제곱미터 이하고 6억 이하고 이럴 때는 1.1%만 딱 계산하면 취득세가 나오겠죠. 근데 강남권이다, 9억, 실질적으로 거래 금액이 9억이 이상이다 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좀 3배 이상이 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소형이라고 한다면 3.3%, 좀 대형이면 3.5% 이렇게 뛰고, 토지도 혹시 여러분들 관심들이 있으신가요? 토지. 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그냥 주택에 대한 취득세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토지는 좀 높아요. 근데 농지로 취득을 하게 될 때는, 왜 자꾸 넘어가죠? 농지로 취득을 할 때는 좀 그나마 낮게 되지만, 농지 외로 취득을 될 때는 거의 오피스텔 취득하는 거랑 똑같죠, 지금. 4.6%. 오피스텔이 4.6%니까 이렇게. 농지 아닌 거, 또 주택 아닌 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과가 좀 많이 돼요. 그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부동산 계산기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그거로 계산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고,
이제 하나하나 좀 하겠지만 뭐 취득세 정도에 여러분들이 계산 뭐 금방 하게 되는데 그 외에 물건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기 뭐 여기 사이트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 여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사이트는 여기 부동산 114에 서비스 라인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계산기라는 데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에 부동산 매도 매수 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나오죠. 자, 한번 볼게요. 얘네들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취득세 여기 보게 되니까 뭐 아파트를 일단 선택을 하라고 돼 있는데 선택을 일단 뭐 안 해도 되고 왜냐면 우리 실거래 거라 봐야 되니까. 자, 지금 강남 8학원 임의로 한번 눌러본 거예요. 140제곱미터. 근데 여기에 지금 다시 찍혔죠. 전용 면적이라고 해서. 요거랑 다르잖아요, 지금. 아까 취득세 계산할 때 이 공급 면적이 아니라 이 전용 면적으로 돼야 되니까 요 아파트에 대해서 요게 데이터를 읽어봐서 전용 면적이 117이라는 거야. 84. 그럼 일단 8호제곱미터 위죠. 그쵸? 그러면 8호제곱미터 위니까 여기에 농업 들어가죠. 농어촌. 그죠? 그게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고. 그다음에 취득가액이 지금 데이터 때문에 8억 9천 정도라고 나와 있고 이게 매매다 했을 때 계산하면 지금 여기 8억 9천 4백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산한 거 이게 9억 밑에 들어갔고 2.2% 정도 되겠죠? 그러면 2.2% 정도 되는데 지금 85제곱미터 위니까 2.2로 계산해서 2%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0.2% 계산되고 이거 부과되고 사이즈가 크니까 85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금액에서 이 금액 2.2% 이제 계산하면 딱 이 금액이 나오겠죠. 2.4%죠. 2.4%. 왜냐면 여기 여기 8억 얼마였죠? 아까 8억 얼마였고 그 다음에 여기 85제곱미터를 초과했으니까 취득세 2%하고 농투세 0.2%하고 지방교육세 0.2%하고 그래서 2.4%가 아까 그 사이트에서 보듯이 그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 제일 편하게 이렇게 2%, 0.2, 0.2 하니까 계산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자, 이것도 사이트에서 본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론 보통 일반적으로 취득을 할 때 법무사 통해서 다 이제 계산을 하니까 쉬울 수 있는데 그 내면을 조금은 알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주택하고 오피스텔은 다르죠. 그렇죠?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는 상업용으로 보니까 취득세 관련돼서는 일단 4.6%를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취득을 할 경우에는 아까 그 건축물이 주택과 주택 외로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은 주택 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다세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택 외로 보니까 4.6%가 부과가 되는구나. 토지에서도 농지 외로 된 거 4.6%였죠? 그렇게 해서 4.6%가 계산이 되고 여기에 이 사이즈에 맞게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 다 포함해서 사이즈에 맞게 되는 게 아니라 4.6%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오피스텔이 비교적 취득가가 높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매수할 때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재산세는 한 번 내나요? 아니죠. 매년 내죠. 매년 내는데 어쨌든 두 번 내든 한 번 내든 있는 거고 취득세는 딱 한 번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경매 입찰도 마찬가지지만 취득세는 빼고 생각하시라고 일단 말씀을 많이 드려. 계속 낼 게 아니잖아. 왜냐면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 임대 수익률 계산하는데 여기는 이제 자기 자본이고 여기는 다달이 들어오는 거에 따른 연 수익인데 여기서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데 여기 비용을 할 때 여기서 취득세를 빼시는 분들이 계셔. 내가 이익을 월세가 얼마 들어오는데 어차피 세금 내지 않느냐. 여기서 빼게 되면 임대 수익률은 연 수익률이에요. 근데 취득세는 한 번만 내는 거잖아. 그걸 여기다 넣으면 다른 분들은 취득세를 계산을 안 하고 수익률 계산하는 분하고 취득세를 넣어서 계산하는 분하고 낙찰 가능성은 누가 높아요? 안 넣는 사람이 맞죠. 여기에 재산세 넣는 거는 합리적이야. 그렇죠? 또 임대소득세가 들어간다면 합리적이야. 하지만 취득세는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도 아니야.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수익률에는. 우리는 한 번이니까. 이쪽은 몰라도. 그렇죠? 그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다른 세금은 실질 거래가액으로 지금 취득세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재산세 같은 것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가액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좀 이따 해보겠지만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을 해요. 재산세는 좀 이후에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그렇죠? 그것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실제 거래에 대한 가액이다. 하니까 낙찰이면 낙찰가, 그쵸? 분양되면 분양가, 그쵸? 일반 매수라면 매수가에서 취득세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리고 뭐 연부로 취득해서 나눠서 대금 내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따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낸다. 이 개념 또 있고, 또한 헷갈리시는 거, 여기서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라는 거, 실질적인 가액이다라는 거 하나랑 여기 면적할 때 단순히 85제곱미터가 내 공급 면적 85제곱미터야 아니냐에 따라서 헷갈리시는데, 여기서는 전용 면적이에요. 여기서는.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자,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딱 지금 뭐 1302호예요. 근데 이 1302호를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할 때 뭐 공급 면적이 얼마입니다. 또는 분양 면적이 얼마입니다. 해서 33평이래. 그런데 지금 취득세 계산할 때는 요걸로 안 한다고 그랬죠, 우리. 전용 면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실질 전용 면적은 이거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5평이다. 이라고 했을 때 요것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것대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용 면적은 말 그대로 나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나만. 그럼 뭐 방이고 거실이고 이런 거 다 나만 쓰는 건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만 쓰는 이 공급 면적에는 나만 쓰는 전용 면적 외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용 면적? 무조건 공용 면적?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주거 공용 면적, 주거. 뭐가 있을까요? 주거 공용 면적. 계단, 복도 등. 이런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공급 면적에. 여러분들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시면 이 공용적인 부분하고 전용적인 부분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걸 계산하면 이 공급 면적이 나와요. 혹시 이 말도 들어봤나요? 1. 전용 면적, 2. 공급 면적, 3. 계약 면적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럼 계약 면적하고 공급 면적은 또 뭐가 달라요? 뭔가 다를 것 같은데, 계약 면적은 이 공급 면적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더 커요. 그쵸? 그럼 일단은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 하면 공급 면적이라는데, 여기 플러스 이 두 개 플러스 주거가 아닌 기타 공용 면적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때가 드디어 계약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타 공용 면적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럼 또 그렇죠. 노인정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 아, 취득세는 평형에 따라 다르고, 물론 지금은 단위가 계산 제곱미터니까 그 제곱미터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금액대별로 구간이 1.1%부터 3.5%까지, 또는 토지나 오피스텔은 4.6%까지 가는데, 거기서 해당하는 면적의 기준은 요 2번 공급 면적, 즉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면적이 아니고 순수 전용 면적만 본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셔요. 취득세 계산할 때.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1%가 바뀌니까 10억이면 1%면 1,000만 원이죠?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가격 살 때 조금만 조정을 하게 되면 내가 1%를 줄일 수 있으면 1,0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굳이 세무사한테 안 가더라도 내가 계산만 하더라도, 근데 전혀 자칫하고 모르고 이것까지 무슨 세무사하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딱 아슬아슬하게 넘겼어. 그러면 뭐 500, 1,000만 원씩 올라가니까. 근데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그런 내용을 미리미리 감지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이제 중개사분들께서 지금 당장 거래가 중요하잖아, 지금.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촬영 와서 죄송하지만 거래가격이 올라가면 중개보수도 뭐 0.4든 0.9든 올라가니까 신경을 많이 못 써주신단 말이야. 나중에 와서 중개사님한테 조금 하소연한단 말이야, 그분들한테. 이거 좀 알려주셨으면, 제가 이거 구간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취득세가.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아하시겠죠, 그분들이.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자문을 구하겠죠. 물건도 더 많이 내놓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개사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개인정보의 의무, 확인 설명의 의무, 뭐 성의 신의 의무 많이 있잖아요.
적어도 확인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보통 중개사분들이 세금 얘기를 안 해. 거기서 중개보수 더 들어온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 나면 클레임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10만 중개사라고 하잖아요. 개업한 게. 그렇죠? 그리고 전체 따지면 지금 40만이 넘는데요. 장롱면허 포함을 하게 되면. 그러면 10% 아니 거기서 25%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개업을 하시고 그분들이 또 소속 공인중개사들 중개보조원이든 다 모시고 계실 텐데 서비스의 차이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세금적인 내용도 아셔야 되고 법률적인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아시고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휴가 되어 있는 법무사나 세무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연결가 해야지 아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여기 가까운 세무사한테 상담하세요. 이러면 벌써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말 피부로 느끼는 거고. 저는 물론 제가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세무사가 아니지만 그 세무 상담이나 법적인 상담이나 또는 소송 관련된 상담도 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래야 내공들이 달라지고 퀄리티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지금 얘기했던 거. 여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취득세는 전용 면적이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다. 그리고 요거는 별로 케이스가 많이 없으니까 또 하나 있어. 근데 뭐가 있냐면 요것도 사고 치시는 분들이 좀 계셔. 더 싸게 받으려고, 더 싸게 매수하려고. 자, 저한테도 질문 많이 하세요. 수강생분들이. 선생님, 법인을 내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쵸? 근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심지어 이제 앞으로 4월 이후에 심지어 62%까지 이제 부과가 될 거잖아요. 그쵸? 아시죠? 그런데 법인세는 그렇게 안 낸단 말이에요. 10%, 20%. 그 차익에 대해서 얼마 안 내잖아요. 법인세는. 법인을 만들까요? 그리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상가를 사고, 싸니까. 세금을 적게 내니까. 더 많이 갖고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법인 막 내놓고, 그 다음에 취득을 하셔. 그런데, 선생님, 교수님, 강사님, 왜 이래요, 이거? 취득세 나 공부했는데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 네 번째 거. 정말 제 주변에 많이 계셔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말은 들어봤죠. 예, 뭔가 몰리는 것 같죠. 몰리는 그래서 좀 더 그 발전을 좀 억제하는 수도권 내에서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은 개인보다 2배 이상 커지게 된다. 이게 일례로 많이 나와요. 그 샘플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씩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택이 아닌 게 있을 거고 주택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주택일 경우에는 전용 면적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대에 따라서 1.1%부터 3.5%까지 있었죠. 그게 일반적인 구간이죠. 제가 경매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항상 그 어떤 테마 강의를 하더라도 전체를 보고 한번 이렇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취득세 할 때 여기 토지가 있었고 그냥 아예 이번 시간에 우리가 딱 머릿속에 넣자고. 토지는 뭐하고 있었죠? 농지가 있었고 농지가 아닌 게 있었어요. 그죠? 그다음 건축물에는 뭐하고 나눴어요? 주택이 있었고 주택이 아닌 게 있었고. 그렇죠? 주택인 경우에는 1.1에서 3.5% 면적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주택이 아닌 거, 오피스텔 같은 거. 아까 4.6까지 냈죠? 그리고 농지가 아닌 거 얼마 냈어요, 아까? 4.6이었죠? 이 정도로 세게 됐죠? 근데 농지일 경우 이거보다 낮았죠? 3.4%.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하든 토지를 하든 이 지금 주택이 아닌 것부터 볼게요, 일단. 주택이 아닌 그런 건축물을 실제 구입 가격에 4.6%의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계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주택이 아닌 거. 이거 4.6% 맞잖아요. 주택이 아닌 거니까. 원래. 그렇죠? 그런데 법인일 경우에 법인을 냈어. 싸게 하려고. 이거 여기서는 취득세지만 법인 내는 건 사실 양도세 때문에 법인을 많이 내잖아요. 그 법인 했어. 아, 좋아. 법인 냈어. 오케이. 이것도 막 그 비용 내잖아요. 또 법무사 찾아가가지고 막 내고 막 100만 원, 200만 원 들여가고 낸단 말이야.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법인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구입하면 몇 프로? 9.4%. 원래는 4.6인데 주택이 아닌 거. 지금 더블 됐죠? 취득세를. 그렇죠? 더블 냈고 그런데 물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바뀌거나 또는 이 권역 아니라 하더라도
5년이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원래 냈던 4.6% 그대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준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법인이라면 5년이 안 넘고 5년이 안 넘었는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주택이 아닐 때는 어떤 것도 볼게요. 주택이 아닌 거. 주택일 때 이번에는. 주택일 때는 원래는 일반 개인일 때는 1.1%에 3.5%죠. 많아야 3.5%예요. 일반 개인일 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이고 9억 초과해서 많아야 3.5%인데 법인 냈어. 줄이려고. 개인이 구입하는 주택 가격에 따라 1.1에서 3.5% 정도의 세율로 원래 취득세를 부담하는데 마찬가지로 또 5년이 안 된 법인이 과밀 억제 권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5.3에서 8.1. 원래는 1.1에서 3.5인데 지금 더블이나 또는 트리플까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5.3%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못 모르고 경매 낙찰을만 10번씩 받으신 분도 계셔. 계속 개인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업으로 하시려고 선생님 저 법인 냈어요. 법인 낼 때 좀 조심하세요.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흩어들은 거야, 그거를. 흩어들은 거야. 그러니까 매번 낙찰을 이제 구분은 높게 쓰시지. 왜냐면 자기가 차익만 생기면 되니까. 계속해서. 근데 이왕이면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법인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도 줄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입찰하죠. 더 많이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니, 왜 이래요, 이거? 선생님, 어디다 냈어요? 법인, 여기 과밀 억제 권역이고, 지금 신설이잖아. 신설법인이잖아.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 하셔라. 취득세에서. 이게 상당히 커져요. 이게. 취득세에서만 요 정도이니, 이제 앞으로 나올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도 각각 세이브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자산 한 10억 정도 되시는 분들,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자산하고 되시는 분들, 사실 뭐 그 두 개를 다 포함했을 때 부자 범주에는 살짝 좀 미흡하긴 하잖아요. 다 합쳤을 때 10억이랑 아파트 하나가 20억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도 저는 얘기를 드려. 세무사 한 분 정도는 감싸고 계시는 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그분들이 더 많이 벌어주시니까. 세이브 한다는 것 자체가 더 크게 벌어주시는 분이니까 꼭 단골 세무사 만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아까 과밀억제 권역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서울이 여기 있어요. 서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외곽들이 쭉 있죠. 경기도권, 인천권 있죠.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보게 되면 이 지역을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눠놨어요. 그렇죠? 중개사 취득하셨으니까. 뭐죠? 뭐뭐 있죠? 여기 잠깐 보시고 말씀하셔도 돼. 세 가지 지역. 과밀억제 권역. 그렇죠? 여기 써진 거. 그 다음에 성장관리 권역. 그 다음에 자연보전 권역. 정비계획법 보면 요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여기는 너무 인구도 과밀되고 또 산업도 과밀되고 하니까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 공장이든, 이게 빨리 하라고 하는 멘트인 것 같아, 지금. 공장이든 대학교든 넣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다가. 그쵸? 근데 여기 있는 그 갈색 톤을 보면 이게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그쵸? 아까 얘기했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요 정도에 들어갈 때 법인 차려갖고 들어가는 거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약간 무슨 색깔이야, 이거? 뭐 흐린 연두라고 볼게요. 여기가 지금 성장관리권역이에요. 그럼 여기는 규제를 해놨지만 이쪽은 지금 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럼 여기다가는 뭐 대학이든 뭐 학교 대학이든 뭐 산업단지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파주든 양주든 공장들 보면 화성이든 용인이든 평택이든 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인구도 몰리고 산업단지도 생기고 다 이런 정책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녹색이네요. 자연보전권역. 그러니까 뭔가를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죠. 우리 대학교 때 MT 거의 뭐 이런 데 가지 않았어요? 양평, 가평 이런 데. 자연 녹지들 이렇게 많고 여기는 보전을 하자고 하니까 자연 보전 권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우리는 여기를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보면 그 권역별로 딱 떨어지면 좋은데 또 이렇게 애매한 애들이 있어. 남양주. 봐봐요. 남양주를 라인을 그려보면 남양주가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커. 그쵸? 근데 여기는 무슨 지역? 과밀억제권역. 그쵸? 또 여기는 성장관리권역. 요 두 파트. 또 여기는 자연보전권역. 그래서 막연히 남양주는 성장관리권역이네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 과밀억제권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동에 따라 가지고 구분이 되는 것들은 잘 아셔야 되고, 근데 경매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경매 들어갈 때는 우리가 소액보증금 제도 있는 거 아시죠?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소액보증금 계산할 때 그 지역별로 달라져요. 왜냐면 소액보증금 계산할 때도 과밀 억제권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액보증금이 달라져요. 배당을 더 많이 받냐 못 받냐, 내가 전혀 못 받고 쫓겨나느냐 안 쫓겨나느냐도 그거에 따라 약간씩 달라져요. 그런데 이런 데 걸리게 되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에 해당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만 관련하더라도 법인해서 요렇게 애매한 지역들은 확실히 이 지역이 뭔지 체크를 하고, 하나 또 있죠. 인천광역시. 여기도 두 파트너예요, 지금. 여기는 과밀억제권역, 여기는 아니고, 그렇죠? 인천 지금 많이 개발 들어갔잖아요. 청라든, 송도든, 뭐 연대도 간다고 그러고 막 계속 하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거기가 만약에 이런 과밀억제권역이면 그렇게 힘들 수 있는데 성장관리권역에 속하게 되면 풀어주잖아, 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자는 차원에서 아셔야 되고, 이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고 빠지는 것도 기간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돼요, 지금. 그렇게 되죠. 남양주시라고 했을 때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1패동, 2패동, 3패동 이런 거에 하나인다. 그 지역이 아니게 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 취득세 계산할 때. 난 여기까지 그 취득세 하면서 아마 얘기 많이 좀 못 들어보실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 적어도 부동산 3세금,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정도는 그래도 알자.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시는 거. 다주택자 작년부터 1년 동안 매번 질문하는 게 임대사업자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엄청나게 작년에 질문했는데 저도 답변이 지금 몇 번이 바뀌었어. 몇 번이 바뀌었어. 작년 초에는 하지 마세요. 그 하는 사람이 뭐 촬영하지만 뭐 바보 아닌가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작년 초만 하더라도. 그런데 8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웬만하면 하는 분위기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이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내려고 막 사람들이 버티다 보니까 이거 조금 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씩 막 완화시켜주는 것도 있고 거꾸로 강화하는 것도 있어요. 거꾸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이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임대사업자한테 이게 오늘 공부할 게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짧게 그냥 양도세라고 할게요. 이 세 가지에 있어서도 다 혜택을 주겠대. 임대사업자를 내면 4년을 하든 8년을 하든 다르지, 내용은 다르지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은 그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라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왜냐면 이게 조금씩 내용들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갖고 정확한 정보를 제가 개런티는 조금 못하겠으나, 예,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다세대 이런 것들, 연립 이런 거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 목적으로 어떨 때, 이건 아시죠? 최초 분양이라는 거. 이거 모르시는 분 계셔요. 내가 일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 소유권 이전했단 말이야, 지금 등기 불가. 그렇죠? 원래 등기 오픈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계속 손바뀜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서 지금 취득을 아파트를 샀어.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내면 취득세 뭐 면제 또는 뭐 감면해준다면서 이렇게 이제 막연히 생각하는데, 원래 있던 거를 매수를 하면 해당이 안 돼요. 원래 있던 걸. 지은 것만 돼. 지은 것만. 여기 최초 분양받은 것만. 이걸 헷갈리지 마시라고. 아까 취득세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그 주의사항을 얘기했지만, 그렇죠? 최초 분양받은 거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형대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그 평형 기준을 40제곱미터 또 60제곱미터 또 85제곱미터 이렇게 구분해서 혜택을 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는 지금 전액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공 할 때하고 일반 4년 임대하고 이게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일단 여기서만 보니까 여기 자꾸 이거 노트북이 왜 자꾸 마음대로 가죠? 자, 40제곱미터 미만이든 60 미만이든 여기까지는 다 면제를 전액 면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거 전액 면제를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걸 뭐를 빼야지, 이걸 빼볼까요? 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이다. 일단 이따가 표로 한번 다시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면제를 할 때, 이따 재산세에서 좀 나오겠지만 면제를 할 때는 다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면 15%만 내래. 그래도 기본 요금은 내래. 취득세든 재산세든. 그래서 면제가 됐을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여기 보게 되면 200만 원 초과시에는 그 15% 정도는 납부를 해라. 요 얘기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매입가라고 안 써놓고 특별히 지금 분양가라고 써놨죠. 아까 남의 거 사는 경우가 아니라고 했어. 원래 있던 거에 손바뀌는 게 아니라 최초 분양한 거에 대해서만 지금 이게 해당되니까 2억 원, 분양가 2억 원. 이거는 지금 뭐 그 공동주택 가격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인 거래가 얘기예요? 실질 거래가 얘기죠. 취득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억 원이고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일대. 그러면 일단 여기네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60제곱미터인 빌라든 아파트든 그것들을 분양을 받았을 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원래 2억 원 미만이면 취득세 원래 지금 몇 프로? 부가세 포함해서 몇 프로? 1.1%죠. 그러면 2억 원에 1.1%하면 220 바로 계산되죠. 근데 최초 분양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면제를 해준다면서 60% 미만에. 그쵸? 근데 그게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2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그래도 기본요금 내세요. 그게 15%니까. 그쵸? 그래서 220에서의 15%, 즉 33만 원은 내세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해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내십시오. 그러면 원래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하고 할 때는 220인데 면제 상태에서 15%만을 기본요금으로 내니까 33만 원이래. 그럼 여기서 얻는 차익이 187만 원이에요. 자, 우리 이제 피부로 한번 느껴볼게요. 우리는 현실로 가야 돼.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지금 냈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2억짜리를 했어. 170, 108 정도 세이브 됐다면 좀 감이 조금 와요? 괜찮네 싶어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막 크진 않지만, 엄청나게 큰 혜택은 아니지만, 오케이. 그럼 취득세는 이제 거기까지 보고, 재산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 넘어가서, 여기서. 재산세도 개념 잡기. 취득세는 내가 1월에 취득하든 12월에 취득하든 달라잖아요. 누가 내는 거예요, 취득은? 취득하는 사람이 내죠. 매도인이 내는 거 아니죠. 취득세는. 취득하는 사람이. 그렇죠.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도자가 될 수도 있고 매수자가 될 수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언제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렇죠? 6월 1일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중개사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도 중개법인에서 지금 자문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도자, 매수자, 물론 매수자인 경우에는 실거주자도 있을 거고 투자자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도자는 자기가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이거 팔고 다른 데 옮겨 타려고. 그러면 양쪽에서 누구 한 분은 재산세에 대한 개념이 있어. 누구 하나.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6월 1일 시점에 자기가 안 가진 경우. 그 시점에 갖고 있으면 내야 되니까. 이게 뭐 1억이 되면은 크지도 않을 수 있겠으나 10억이다, 15억이다. 조금 금액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양쪽에 한쪽만 알아. 그럼 나중에 한 사람은 내가 조금 빠르게 샀는데 이걸 내가 내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6월 1일인데 만약에 어떤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양측의 대리인, 즉 양측의 공인중개사들이 있어. 근데 잔금일 기준이잖아요. 지금. 그죠? 일단 5월 25일 날 딱 매매가 이루어졌어. 이때 잔금치가 됐어. 그러면 요때 지금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때 거래가 됐으면 6월 1일자로 지금 누구 거예요? 그럼 이거 매수자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10억짜리래. 일단 그 10억 정도 되는 건데 계산을 하게 되면 요게 대해서 보통 이제 저는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정도 계산이 돼요. 보통 0.25% 정도로 일반적으로는 일단 세금 그 세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1%일 때 지금 이게 1,000만 원이잖아요. 1%가. 그럼 1% 1,000만 원이면 0.25%면은 지금 2,500만 원인가요? 맞아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재산세 자체가. 근데 요거를 몰라갖고 이쪽 중개사가 조금 팁만 줬어도 매수 측에서. 응? 그러면 쌍방간에
거래가의 금액을 조정을 하니까 이 재산세가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시기가 요 양쪽에서 좀 이렇게 재산세를 분담을 합시다 하면 거래가의 그 날짜를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거래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쪽은 얘기를 잘해주는데 한쪽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며칠 사이로 이 정도 금액에 부과되면 그건 크지. 그쵸? 물론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지만 첫 번째 낼 때부터 이미 내잖아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이 기준을 6월 1일자 기준을 좀 아셔야 되는 거. 우리 취득세랑 달리 헷갈리는 거. 취득세일 때는 아까 여기서 이게 취득가액이죠. 실질적인 거래가액인데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을 해요. 시가 표준액. 그렇죠? 우리 이제 정부에서 보유세를 올리겠다 하는 거, 이 산식을 보면 안 돼요.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재산세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가 표준액을 올려도 되고, 여기 들어 곱하기 해주는 공정시장가액을 올려도 되고, 세율을 올려도 되고, 그죠? 근데 세율 같은 거 올리려면 이거 개정안 내가지고 또 국회 통과해야 되잖아. 이런 거 하려면. 제일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이거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왜?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일 경우에 60%예요. 60%. 그렇죠? 이미 시세보다도 시가 표준액이 적고, 그 다음에 그 적은 시가 표준액에서도 또 60%밖에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시가 표준액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9억. 근데 60% 곱해주니까 더 5억 4천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상태에서의 세율 계산을 한다고. 취득세랑 달리. 요걸 알아야 아 재산세가 얼마 정도 하겠구나라는 개념을 이해가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궁금하니까 이렇게 계산된 거에서 그럼 재산세가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주택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 또는 토지일 경우에는 70%다. 우리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주택이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가. 뺐지. 자, 지금 제가 어느 사이트를 들어갈 거냐면요.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 그 PC에 다 넣어 두셔야 돼요. 예, 리얼티 프라이스라고 여기 아마 그 개별 여기 공동주택 가격 이런 거 치면 이 사이트가 바로 뜨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예 처음으로 들어갈까요? 이거.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이거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제가 한번 그 검색을 아예 해봤어요. 처음부터 해보려고. 그러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이 사이트가 떠요. realtyprice.kr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에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아까 재산세에서 얘기했던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야? 그러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공동주택으로 넘어가서 지금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게 서울시에서 뭐 강남구 도로명이네요. 네. 눌러볼게요, 그냥. 아니, 집어니 편할 것 같아요. 서울시 강남구 어디 대치동 볼까요?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단지 대치동 단지까지 이렇게 해야 돼? 아닌데? 자, 지금, 아니, 여러분, 딱 눈에 딱 떠야 되는데, 지금, 잠깐만. 아파트 뭐 하나만 좀 대주실래요?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방배? 글자가 이렇게 떠져.
반이 좀 이상하네. 레미안. 자, 지금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레미안을 하나 쳤어요. 레미안 어떤 걸로 할까? 레미안, 방배 레미안 아트 네버뷰. 레미안. 각 동이 있고 거기에 대한 호수 조금 올라와서 볼게요. 자, 현재 이 방배 레미안 아파트에 시세가 있을 거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시세랑 여기 들어가게 되는 이 공동주택 가격이랑 지금 차이가 있어요. 시세랑 다르다고. 이게 더 저렴하다고. 여기 나온 게.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게. 예, 그쵸? 그거를 여러분들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방배 레미안 아파트 84제곱미터. 잠깐만요. 자, 방배 레미안 지금 들어왔고요. 매물을 84제곱미터로 지금 했죠. 여기 지금 9억 2천 정도 나왔네요. 지금 103동 정도에 9억 2천 84제곱미터로 고정 되는데 지금 요걸 보니까 지금 그거에 훨씬 못 미치죠. 지금 이 가격이 이 공동주택 가격이 이게 시세랑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원래 현 시세랑 그러니까 이미 다운이 된 가격이라고 이게 그렇죠? 요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요 가격으로 하는 거지. 취득세처럼 취득한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요 금액에서 또 뭐를 곱해주겠대?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주겠다는 얘기, 아니 60%를 또 거기다가 그렇죠? 더 다운되겠죠? 더 줄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율을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세율은 자, 주택이죠. 아파트. 주택인데 이 세율 그렇게 시가 표준액 지금 더 줄어든 금액에서 60%를 곱한 금액 그 두 가지 곱해주면 과세 표준이 되는데 그 구간별로 세율이 바뀌어요. 그렇죠?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시가 표준액이 5억이었어. 그러면 5억 곱하기 60%죠? 그럼 3억으로 확 줄죠? 그렇죠? 아까 뭐 8억짜리인데 지금 3억으로 떨어진 거야. 지금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 3억에서 3억인데 3억이 조금 안 됐다. 3억을 넘었다고 할게요. 넘었다 하게 되면 그 표준으로 봤을 때는 0.4인데 만약에 3억이 안 되고 뭐 2억 한 8천이다 하면 0.25%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략적으로 계산세는 0.25%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한 게 지금 현재 시세 0.2%가 아니라 이미 시가 표준액으로 다운이 되고 거기서 또 60%까지만 한 금액에서의 0.25%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상당히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유세가. 그럼 0.25로 이제 곱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파트의 시세는 3억 5천만 원이에요. 네, 많이 있죠, 서울에. 3억 5천만 원인데 이 지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국토부 들어가고 사이트 보게 되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3억으로 충분히 될 수 있죠. 이미 차이가 있었죠. 근데 이 금액에서 지금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었죠. 한 번 더 내렸죠. 뭘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그게 몇 프로? 60%.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60% 정도. 재산세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3억 원인데 공시가격이 더 정확히는 시가 표준액인데 60%. 그럼 63, 18이죠. 1억 8천. 여기만 해도 1억 8천이야. 시세는 3억 5천이야. 지금 반으로 줄었어요, 일단. 근데 1억 8천이라고 했을 때 구간을 보니까 어디 들어가요, 지금? 1억 8천이면. 여기 들어가죠. 그죠? 1억 8천일 때는 0.25를 곱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1억 8천일 때. 그러면 1억 8천에다 0.25를 곱하고 거기서 또 빼줘. 18만 원을 빼래. 그래서 시세는 3억 5천인데 요거 계산하고 60% 계산하고 그렇게 나온 금액에서 18만 원까지 빼니까 27만 원. 아까 2억 원의 취득세를 2억 원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얘기하면서 한 18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됐죠. 그거는 조금 감이 오죠. 2억 했는데 180만 원? 뭐 가까운데 식구끼리 한번 놀러 갔다 올 수는 있겠다. 근데 보유세로 재산세를 보니까 지금 3억 5천 정도 아까보다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해봤는데 달랑 27만 원 재산세 1년에 내는 거. 그렇죠? 2번 내겠죠, 물론 주택이니까.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0만 원 넘었으니까. 근데 피부로 확 안 다가오죠.
3억 5천에서 27만 원 요거 뭐 여기 대해서 뭐를 면제를 하고 뭐를 또 감면해 준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워낙 금액이 안 되는데 지금. 그죠?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주택으로 해서 재산세 계산을 한 건데 이게 주택 말고 이제 지금 이제 풍선 때문에 상가 쪽 많이 들어가죠. 상가는 또 약간 좀 달라져. 근데 상가는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기본만 잡고 있고 그 기본에서 하나씩 퍼져가는 거니까. 상가일 경우에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나눠요. 나눠서 건물부는 아까처럼 시가표준액 또 계산해야겠죠. 시가표준액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하고 그다음 곱하기 0.25%. 그런데 아까 주택으로 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에서 몇 프로 계산했어요? 60이었죠. 상가는요? 상가는 70이야.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0.25를 곱하면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는 거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가격이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 있잖아요. 그걸 또 마찬가지로 또 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고 거기서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70%. 아까 주택은 60%. 그 정도는 외울 거는 외워두자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토지일 때는 0.2에서 0.4%로 나눠진다. 요거 토지는 조금 복잡해요. 근데 일단은 요 정도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상가를 보니까 지금 시세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나눴는데 건물분이 2억 원, 토지분이 2억 원. 실제 지금 시세는 이거보다 훨씬 높겠죠. 7억이 되든 8억이 되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2억 원인데 건물분은 여기 있는 시가 표준액 2억 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이 아니라 상가니까 70% 곱하기 0.25라고 했죠. 하니까 35만 원. 그쵸? 1년 35만 원. 지금 시세로는 한 5억 이상이 될 텐데 딱 35만 원. 토지로 보니까 2억 곱하기 70%. 여기 토지 공시지가가 2억이라고 했으니까 2억 곱하기 70% 곱하기 여기 요 금액이 지금 1억 4천이죠. 27에 14니까. 그럼 1억 4천에 해당하는 이 토지 가세표준 구간이 요거 이하죠. 그러면 0.2. 그래서 아까 0.2에서 0.4까지 곱하라고 한 거예요. 토지일 때. 0.2 곱해. 그럼 여기서 지금 1억 4천에서 0.2 곱하니까 딱 28만 원. 두 개 합쳐야 60만 원 정도. 그쵸? 시세는 한 6, 7억 하는데 딱 보유세 60만 원. 그러면 피부에 많이 안 오죠, 지금 또. 그죠? 왜냐면 취득세는 그나마 좀 컸었는데 이 재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이든 면제든 간에 우리가 확 메리트를 못 느껴요. 왜? 2부 때 얘기를 하겠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묶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그닥 메리트를 못 느끼겠다는 거지. 응? 취득세는 어차피 한 번인 거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양도소득세고.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조금 이따 할 건데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2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